네, 목요일 이 시간마다 또 정보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DK 건강의 데이비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비강입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셨죠?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저희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질문이 메디칼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많이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메디칼 타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메디칼이 있는가 하면은 네. 65세 미만의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이 받는 메디칼이 있고 또 우리 어린 애들 예. 나이 미성년자들이 받는 그런 메디칼이 있습니다. 근데 네. 메디칼이 도대체 어떠한 건지를 잘 이해를 못 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먼저 이 메디칼은 독립적인 하나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또 어린애들을 위한 네. 미성년자의 자녀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메디칼이기 때문에 메디칼도 독자적으로 의사를 방문할 수가 있고 엑스레이나 MRI나 아니면 CT 스캔 같은 거 네. 레베터리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처방약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독립적인 일반 인슈런스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메디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디덕터블이나 어떠한 코페이나 네. 코인슈런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메디칼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떠한 이 코페이나 쉐어 오브 코스 같은 메디칼이 있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메디칼은 완전히 토럴이 별개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네. 65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메디케어를 받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메디칼을 받는데 네. 내가 메디케어에서 혜택을 다 받는데 메디칼이 내가 무슨 필요가 있지? 두 개가 또, 왜 있을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는 7개의 시범 카운티가 있는데 7개의 시범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메디칼은 일반적으로 이제 HMO 플랜으로 다 전환이 되었어요. 네. 나는 이 HMO 플랜을 가지고 싶지 않다. 메디칼의 HMO 플랜을 가지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 HMO 메디칼에서 제공하는 HMO 플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어덜 데이케어 세너 예? 네. 예, 거기 가는 게 안 돼요. 시니어센터 가는 거요? 예, 크로니컬 일네스란 베니핏이 HMO 플랜에서만 메디칼에서 HMO 플랜에서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메디칼이 이제 7개의 카운티에서는 전부 다 HMO로 전환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또 메디칼에는 보험카드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메디칼의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퀄리피케이션, 다큐멘테이션을 꼭 받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인지, 가족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인컴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재를 안 하시면은 네. 특별히 65세 이상은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만은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그러니까 65세 미만의 건강보험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인데 네.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받으신 분들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버 94 플랜에서 메디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94 혜택을 받거나 이 둘 중에 가이드라인에 네. 꼭 라인에 딱 걸리시는 그 라인에 거예요. 걸리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꼭 메디칼에서 다큐멘테이션이 와요. 네. 그래서 당신이 메디칼이 아님을 네. 혹은 메디칼임을 증명하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요즘에 너무 우편물이 홍수처럼 오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실 때가 있거든요. 예, 안 하고 네. 넘어가거나 그럼 럭키하면은 그냥 갈 수 있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서 메디칼에서도 IRS 이 사람 인컴을 얼마를 보고 있는지 주정부에서 네.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전부 다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답을 정확하게 안 했을 시에는 네. 이분에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절로 그냥 탈퇴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저절로 탈퇴가 될 수도 있고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사람이 메디칼의 자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네. 연방정부에서 주는 서브시디를 받지를 못한다. 그럼 보험료가 1,000불이었는데 연방정부에서 받는 서브시디가 950불이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메디칼에 대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은 네. 그 책임이 이분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주 정부나 메디칼에서 본인의 자격 심사하는 서류는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두껍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거나 저한테 자녀분이나, 연락을 주시면 예. 도와드릴게요. 네. 말이 약간 이제 언더 65 쪽으로 넘어갔는데 오버 65 쪽으로 들어가면은 네. 메디칼이 HMO 쪽으로 변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선택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갖고 계실 때. 그래서 네. 스트레이트 메디칼 메디메디라고 하거든요. 네, 스트레이트 네. 메디메디는 주치의를 뭐 한 사람 정해 놓으시고 주치의에게 리퍼를 받으실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뭐 위장내과 의사 한 사람, 네. 심장 닥터 한 사람, 안과 의사 한 사람, 예. 아니면 무슨 닥터 다 스페셜리티를 정해 놓고 네. 주치의 리퍼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시는 게 스트레이트 메디메디예요. 예. 네. 이런 혜택은 이분들이 메디칼이 HMO로 갔다고 해도 똑같은 혜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메디칼이 HMO로 갔기 때문에 내가 이 메디케이드 80% 커버하는데 내가 주치의 HMO 들지 않고 주치의 리퍼 없이 내가 심장 전문의한테 간다. 그러면은 내가 20%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 내가 내야 돼? 아닙니다. 왜냐면 빌링이 크로스오버 빌링이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서플멘탈 플랜을 가지신 정말 부자분들, 그러니까 네. 인컴이 높으신 분들, 네. 이 사람들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데 나는 프리덤 오브 초이스 내 마음대로 병원 가고 내가 선호하는 닥터 리스트 내에서 내가 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보험을 별도로 서플멘탈 보험이라는 걸 네. 가입해요. 예. 되게 비싸죠. 예.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되는데 네. 이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를 하면 80%는 메디케어, 20% 부족한 부분은 서플멘탈 보험에서 커버를 해서 100% 커버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유스럽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예. 또 혜택도 예. 뭐 병원도 네. 병원도 보다 더 안전하고 세이프하고 좋은 지역의 병원에서 내 마음대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이제 또 많이 내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쵸? 메디칼 네.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똑같은 혜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메디칼이 HMO로 갔어, 메디칼이 뭐 LA 케어로 갔어, 앤섬으로 갔어, 카이저로 갔어, 예. 뭐 이렇게 예. 나 메디칼이 HMO이기 때문에 나 20%는 부담을 못해. 나는 메디칼이 HMO이기 때문에 메디케어도 내가 HMO 플랜을 가입해야 돼. 예. HMO 플랜 가입하시면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트레이트 메디메디를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분들도 프리덤 오브 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빌링 자체가 크로스오버 빌링이에요. 메디케어가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메디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퍼스트 네. 프라이머리 페이어가 메디케어예요. 아, 네. 메디케어에서 이분의 모든 진료비를 먼저 페이를 하고 그다음에 세컨더리가 메디칼에서 부족한 부분을 페이를 해요. 아, 네, 네. 근데 내 메디칼이 HMO로 하기 때문에 이거 페이 안 해? 아니에요. 이거는 메디칼 HMO 컴퍼니에서 크로스오버 빌링에 대해서 메디케어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디칼 HMO 컴퍼니에서 리커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네.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스트레이트 메디메디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메디케어 HMO 플랜들이 되게 좋은 곳들이 많이 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메디칼에서만 커버했던 뭐 홈헬스케어랄지 아니면 덴탈 서비스랄지 앰뷸런스 서비스랄지 DME 메디칼 이큐먼 서비스를 네. 메디케어 HMO 플랜에서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뭐 하나의 카드로서 환자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더 좋아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칼 HMO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HMO 플랜 같은 경우는 자체가 리미티드,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내 그쵸? 자신에. 네. 내가 그냥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그냥 메디칼 그룹 내에서 네. 메디칼 그룹과 계약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겠다는 그런 약속 전제하에 이분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오버 더 카운터 베니핏이랄지 덴탈 베니핏이랄지 이런 베니핏을 추가적으로 네. 현금화할 수 있는 베니핏을 추가적으로 받는 게 이제 HMO 플랜이기 때문에 예.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네. 은퇴 플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네. 작용만 된다면은 이제 네. 그걸 혜택 받으면 그래서 이제 좋고.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하는 것처럼 62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인컴이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비록 대부분의 포션이 텍스를 네. 낸다고 하지만은 네.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걸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만약에 메디칼이 없다 그러면은 네. 20%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현재 그 HMO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HMO 플랜에서 메디케어 온리와 메디메디의 혜택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도 연평균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베네핏이 차이가 나요. 꽤 많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디칼 이거 쓸데없는 카드가 왜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 메디칼이 있기 때문에 내가 HMO를 가입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치과 혜택, 침을 맞는 거, OTC 베네핏 이런 것들을 받는 거고 네. 내가 만약에 나는 그냥 정말 부자들처럼 똑같이 나도 뭐 좋은 병원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네. 의사 리스트 뭐 네. ENT 닥터 뭐 닥터 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네. 내가 내 마음대로 리프 없이 가고 싶어 예,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좀 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걸 많이 누리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다르시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어차피 한인 닥터들 다니고 한인 병원에 가니까 예. 나 이거 HMO 플랜 가입하시고 이게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닥터 리스트를 딱 적어요. 뭐 어디 병원에 누구, 어디 병원에 누구, 어디 병원에 누구. 최고의 어디 뭐. 명의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그 가셔가지고 네. 리스트별로 가셔가지고 촥 이렇게 서비스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네. USC 병원에 누가 있다, 뭐 어디에 누가 있다, 뭐 이거 본인들이 찾으셔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본인들이 가시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메디케어와 또 메디칼을 같이 갖고 있을 때 또 좋은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더 메디칼과 좋아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너무 HMO 플랜에서 좋아졌다는 그런 관점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자들이 예. 서쪽에 사는 동네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동네에 사는 혜택과 똑같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과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예. HMO 플랜을 초이스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메디칼, 메디케어는 예전처럼 더 이상 스트레이트 예.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그 혼돈을 네, 정확하게 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냥 메디칼로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는 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거는 뭐 조금 이렇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인데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환자분이 네. 그 캔서 트리트먼이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 요즘에는 HMO 메디칼 그룹에서 딴 데로 그냥 프리덤 오브 네네. 초이스로 돌아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네트워크에서 그분이 없으시면 모르겠어요. 커버 이제 안 되면 네. 여러 가지 그렇죠, 환경 그렇죠. 때문에 이유가 그냥 있으니까? 스트레이트 메디메디로 돌아가세요. 네. 아니면 수술할 경우에도 스트레이트 메디메디로 돌아가세요 하고 그렇게 권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건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잘 네. 선택하고 예. 또 자녀분들하고도 상의하시고 그런 네. 게 좋아요. 네. 건강은 네. 제가 보니까 갑자기 망가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갑자기 한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런 캔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네. 정말 안타까운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병들이 걸려버리면은 뭐 병원비가 또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네. 많은데 이제 어떤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닥터가 좋을까? 그렇죠. 명의를 만나는 이제 그때는 게. 이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병원이나 자기가 원하는 닥터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닥터 선생님조차도 예. 이 사람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못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좀 알아서 그런 커버리지가 되는 걸 선택해놓고 있는 게 좋은데 참 쉽지 않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H1 플랜이 나쁜 게 아니라 H1 플랜에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또 그다음에 컨비니언스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해서 말은 못하지만 네. 이런 초이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메디케어와 또 메디칼을 갖고 계실 때는 또 혜택이 좋은 게 있는데 그 라인이 있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디칼에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네. 그건 이제 다음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잘못 선택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 커버리지를 좀 부분은 이제 알려주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정리가 되냐면 네.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때 58년생이 이제 메디케어를 받잖아요. 예. 58년생이 지금이라도 메디케어를 받으실 때 네. 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보시고, 부부 네. 같으면은 우리 두 사람 부부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예. 얼마인가? 그리고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외에 다른 인컴이 있는가 없는가? 네네. 만약에 다른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내가 2,000불을 받는데 네. 다른 인컴이 라이프 타임 나오는 인컴이 뭐 한 달에 2,000불이 있다. 네. 그럼 4,000불이면 이분은 그냥 포겟 네. 그냥 메디케어에서 메디칼을 받는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네네. 근데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우리 부부가 2,000불을 받는데 예.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해. 네. 그래서 인컴이 2,000불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파이어다거나 내가 몸이 안 돼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2,000불밖에 남지 않았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아서 80%를 텍서블 인컴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받아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추후에 예. 그러니까 메디칼에서 주는 혜택 자체가 뭐냐면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파트 네. B에 대한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네. 160 얼마 그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예. 보험 에이전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외웠어요. 두 번째가 그 20%의 부족한 예, 그쵸? 부분. 네. 세 번째가 메디케어 HMO 플랜을 가입하면서 그 네. 병원이나 닥터의 초이스는 제한이 되었지만 부가적인 혜택, 뭐 네. 덴탈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안경도 그렇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선택을 예. 내가 메디칼을 받으면은 네. 어떻게 내가 은퇴를 완전히 일을 안 했을 때 내가 손을 놨을 때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인컴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네. 그때 SSA 베니핏을 받아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 네. 지난 거기 시간에 그 얘기- 62세 그때 이제 62세가 되었건 63세가 되었건 네. 64세가 되었건 65세가 되었건 소셜 연금이 얼마인지 먼저 좀 계산을 해보고 나의 네, 수입과 보시라는 근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인컴이 우리 진행자님처럼 높으신 분들 은퇴하시고 높으신 분들 같은 놀리시는 경우에는 거죠. 예. 70세까지 은퇴를 그 연금을 연장을 해서 어차피 아. 메디칼에 퀄리파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그 인컴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많이 받으셔서 뭐 한국에 가서 6개월 사신다 그러면 거기서도 받고 네네. 뭐 여기서도 받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비도 꽤 아니 그 의료보험비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메디케어를 이제 된다 하시면은 그 시니어 연세가 되시면은 뭐 이렇게 약값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이래저래. 약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네. 그러니까 약값도 그렇고 의료 비용도 비싼데 그러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적용하는 수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100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 페이 얼마, 유 페이 얼마, 뭐 이렇게 딱 그 스테이트먼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 스테이트먼을 보면은 100만 불이어도 실제적으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페이하는 건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페이 안 하고 네. 본인의 디덕터블이나 아니면 코페이 어마운트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금이 딱 정해져 있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입니다. 아, 네. MOOP 흔히 우리들은 그냥 무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험 컨트랙 자체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넥스트 년에는 또 새로운 플랜을 예. 가입하시고 새로운 플랜을 가입하기 때문에 네. 이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의 맥시멈이 얼마인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쌉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보험은 그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코페이 머니라는 게 있고 네네. 디덕터블이라는 거 머니가 있고 코인슈런스라는 게 있고 또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이라는 머니가 있는데 이 모든 걸 아울러지는 게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은 코페이도 포함돼 있고 코인슈런스 포함돼 있고 또 디덕터블도 포함돼 있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쪽에서 네. 제가 예를 들었다. 네. 제가 4인 가족의 인컴이 뭐 한 2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4인 가족의 그 보험료가 네. 서브시디가 없기 때문에 1,500불에서 2,000불, 많게는 3,000불까지 내요. 네네. 그러니까 내 인컴의 10% 이상이 건강보험료로 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머전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져야 되겠다. 네. 내가 뭐 캔서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넘어졌다거나 뭐 라이빌리티는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을 최대한 내가 한 뭐 10,000불, 예. 7,000불 내더라도 당장에 내는 보험료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컨셉 작전 스트래티지를 짜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시니어 분들뿐만이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요. 예, 혹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DK 건강보험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강 대표님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213-400-6684, 213-400-668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